안녕하십니까. 수철 김수철 서대문의 젊은 피 김수철 TV입니다. 오늘 김수철 후보와 함께 정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 김수철 후보 모셨습니다. 그런데요, 김수철 후보는 이름표를 멋지게 붙였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이름표를 붙인 서대문의 젊은 그대 밥값하는 국회의원 후보 김수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김수철 후보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김수철 후보가 정치를 하게 된 동기나 뭐 정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네, 어렸을 때 뭐 되게 어떤 친구가 너는 정치하면 잘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요. 청소년 시절에 이제 제 마을 뒷산에 올라가 보면 그 맞은편이 경상남도 하동이었어요. 근데 화기장터? 네, 예. 그런데 이제 이쪽은 뭐 김대중 대통령만 네. 오롯이 찍게 되고 저쪽은 그렇죠. 이제 민정당 의당이요. 이런 예. 이런 데만 되게 계속 찍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지역 강한 나라 사이에 두고 많은 예. 차이가 발생할까 해서 대학을 정치학을 전공을 하면서 네. 이렇게 지역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로 정치를 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라도 좀 다른 선택을 하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당직자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 신한국당 당직자로 공채 당직자죠. 네, 들어가실 그렇습니다. 때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뭐 말리는 일은 없었나요? 아버님께서는 조금 그래도 뭐 제 선택이 존중해 주셨는데 네. 특히 친구들은 네. 왜 거기 가느냐고 막 네. 되게 핀잔도 많이 주고 네. 빨리 그 당에서 나오라고 왜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들이 네. 정당에 가서 일하느냐고 네, 네. 되게 타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버님은 역시 부모님은 자식의 그 선택을 존중해 주셨는데 친구들은 야 너희도 군사독재 정권 후예들한테 왜 가냐 너는 막 이렇게 했군요. 네, 혹시 그때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네. 제가 이제 당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예. 이제 동료 갔던 함께 입사했던 동료들은 이제 중국 연수를 떠났는데 네네. 저는 고민을 하다가 하루 예. 늦게 떠나서 예. 하루 늦게 합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연수를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내가 당에 입사해야 네, 되는지 그렇습니다. 말아야 되는지 예, 막 예. 고민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입당이 아니라 입사입니다. 공채 당직자이기 때문에 입당이 아니라 입사예요. 예,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얼만큼 변했을까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초기에 가졌던 문제 의식은 아직 해소되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네. 여전히 왜냐하면 저희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보수 진영의 정당들이 예. 광주나 전남 쪽에서 뭐 여전히 5% 이하의 고전하고 있죠.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요. 또 정치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정치가 또 여러 가지 뭐 사회 현상이나 시대 변화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또 그걸 통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모아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국가 운영의 비전들을 제시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정당 체제 자체도 조금 시대 변화를 잘 못 따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당의 체제들은 과거 공화당이라든가 민정당 시기, 뭐 민주당도 전 대동소이하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기에 어떤 나머지 운영 메커니즘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가 중요시되는 현실 정치에서 현실 사회에서 그것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극단적으로 좀 비춰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정치가 더 양극화되고 있어요. 극단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무조건 그냥 넌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양극화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탄핵을 당한 이후에 소위 이제 촛불 이제 뭐 혁명으로 권력을 잡았다고 하는 현재의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한편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서로 이제 갈등의 날이 계속 서고 그러면서 뭐 광화문에서 한번 또 서초동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또 상대의 주장을 뭐 깎아내리고 폄하하게 되고 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어떤 갈등 과잉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정치가 돼버린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서대문이 원래 그 정두원 전 의원이 그 지역구였죠. 네, 뭐 안타깝게 뭐
네. 세상을 떠나셨지만 정두원 의원한테 좀 많이 배우셨다고요. 아, 네. 저는 제가 이제 당직자 생활을 하던 37살 때 네. 정두원 의원을 찾아뵙고 이제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이 대기업을 하고 계시고 네. 저는 중소기업인 그 서울시의원 네. 지방의원부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께서 너무 늦게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러. 어. 이미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만 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지역에 네. 그 당시 협의회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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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직자들 네. 찾아뵙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고 그래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당에서 결정을 해주거나 네. 또 정도원 의원님께 네. 결정을 해주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마침 이제 그때 2006년도 1월쯤으로 기억이 네,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 네. 많은 분들 오셨는데 그 당시에 정두원 의원님이 제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서 네. 정치인은 후배를 키워야 합니다. 네. 그래야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예. 정치 혁신도 가능합니다라고 네, 하셔서 네. 그때 발탁을 해주셔서 네. 이제 영광스럽게도 4년간 네, 서울시의원으로서 일할 수 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예. 중소 서울시 의원들이 들으시면 섭섭해하십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시면 그렇지만 예. 서울시 예산도 만만치 않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니라 예. 중견기업, 네, 네, 네. 강소기업이라고 예. 표현했으면 좋을 예. 것 같고 또 하나 너무 늦게 가셨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예. 핀란드 총리가 여성 총리가 몇 살이죠? 34살이라고 예, 예, 합니다. 근데 예. 37살에 가셨으니까 아마 그래서 늦으셨다고 그런 것 예. 같아요. 아, 그래 좋은데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서대문을 위한 그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어떻게 미래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될 건가?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봐 주세요. 이 책에 제가 네. 썼는데요. 꿈꾸는 보수, 일하는 네. 보수라고 저는 보수적 가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인들의 문제 네. 그리고 보수가 이제 남들로부터 되게 외면받고 있지만 우리가 보수적 가치를 세워야만 네. 또 진보적인 가치가 새로 서면서 네. 이 둘 사이에 또 많은 대화와 토론을 그렇죠. 통해서 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꿈을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보수 자체가 꿈을 꾸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꿈만 꾼다고 해서 뭐 이루어지는 예, 게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보수, 그러니까 꿈을 꾸고 예. 일하는 보수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큰 원대한 꿈을 갖고 이 아. 서대문에다가 이제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대문이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 미래로 가는 보수의 그 재탄생지, 메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그 밑바탕에는 정두원 의원님께서 제게 네.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정치적 경험과 철학들이 이 책에도 오롯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네. 밥값이 한 끼당 밥값이 다 틀려요. 5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7천 원짜리, 5천 원짜리도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밥값하는 국회의원 되시길 바라고요. 주로 이제 보니까 외통위 쪽에서 뭐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남북 관계 어떻게 보세요? 현재 남북 관계는 그 현 정부가 북한을 인식하는 그 방식, 예.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 2000년대 초반에 예, 그렇죠. 햇볕 정책 시기에 북한을 바라보던 방식으로 북한을 바라봐서는 제대로 된 그 남북 관계 북한이 아니다.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김정은 시대 이후 북한은 과거의 민족적 감성이 예. 거의 사라져버린 예. 거의 적성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를 개발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뭐 군사적 이득, 예. 국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예. 적성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런 국가를 향해서 과거 햇볕 정책 시기에나 펼쳤던 예. 이벤트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고 예. 하면 그것이 북한으로부터도 외면받게 되고 예. 또 우리 남한으로부터의 공감대도 얻지 못하는 아.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재벌들이 3세쯤 가면은요 재벌 처음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병철 회장 시절하고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 네, 시절하고는 삼성이 전혀 다르다. 네. 다르게 인식을 해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네. 들립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 전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그 핵무기를 빨리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야지만 또 미국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재를 해제하게 되고 예. 남북 교류도 또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핵무기를 또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딱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국가가 예, 뭐 거의 그렇죠. 해방 이후부터 거의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해 그렇죠. 왔기 때문에 예. 다만 거기에 대한 그 말하자면 프로세스 아니면 시간표 로드맵들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제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행해 나가면서 제재도 거기에 맞게끔 완화되거나 또 거기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씩 높여가는 게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에도 있는 영유아라든가 장애인들 예.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또 막 탈북해서 북한에서 그렇죠. 예. 성매매로 빠지고 예. 이러는 상황을 볼 때 그들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 예, 뭐 예. 아주 간의 순공업이든 예, 예. 작은 뭐 생산 활동이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북한도 취약계층이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네. 옳을 것 같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일단 정리를 해보면 북한이 큰 틀에서 일단 핵을 포기한다 하고 단계적으로 그 실천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면 그 제재가 풀리면서 네.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역시 그 외통위에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외교 남북 관계 문제 잘 아십니다. 자, 오늘은 그 이름표에 수철 김수철 이름표를 달고 다니시는 우리 예비 후보 김수철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서대문의 젊은 피 김수철과 함께한 김수철 TV였습니다. 화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